안녕하세요. 주식코니의 혼입니다. 아, 오늘 원래 방송 못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방송하고 오히려 내일 또 다른 일이 있어서 내일 방송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일단 그 시장을 좀 진단해 보고 종목종 관심 종목들 지켜보면서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전강 후약의 시장을 보여줬죠. 좋지 않은 시장이죠. 이게 많이 하락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시장 자체는 좀 안 좋은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오늘만 보면 그런 게 제가 최근에 얘기 드렸죠. 최근에 그 바닥에서 반등을 이끌었던 주인공은 연기금이었다라고 얘기 드렸고, 연기금이 아직 하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밑단을 깨지 않고 공포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의 수급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오늘 보시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연기금이 한 400억 정도 매도를 했고, 시장은 조금 밀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기관이 더욱더 중요한 건 오늘 뭐 외국인이 1000억이 매수 들어왔다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사실은 그 지속적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느냐, 시장의 방향을 잡을 수 있느냐라는 얘기인데, 환율이 고점대에서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주도로 시장이 움직이지는 않을 거고, 단기적으로 저가 매수가 들어와서 말 그대로 좀 이렇게 단기 매매를 하는 연기금과 기관들이 종목별로 수익을 내면서 차익 실현하는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면 연기금이 매도 포지션을 며칠 잡는다 그러면 시장 다시 그냥 밑단으로 내릴 거라는 거죠. 외국인이 정말 다시 한번 저가 매수냐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포지션은 지금 딱히 보이지가 않아요.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기관의 매도는 좋은 시그널은 아니다. 좋은 시그널 아니고, 내일도 이제 모레가 또 빨간 날이기 때문에 내일도 투심이 좋지는 않을 거다 라는 가정을 한다고 하면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여지고, 지금 당장만 봐도 미 선물지수가 좋지는 않습니다. 뭐 참고하시고요. 일단 코스피가 이런 거 얘기 드렸어요. 제가 얘기 드렸죠. 이렇게 올려놨기 때문에 한 번에 갭으로 떨어뜨리거나 급락을 만들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한번 드렸어요. 좀 이제 흐름을 보면서. 그럼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달라져요. 오늘은 2680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수치라고 얘기를 드렸죠. 자, 30분 봉을 한번 보면서 얘기 드릴 텐데, 2680포인트가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금액대라고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많이 돌려봤죠. 보시면 여기 2680포인트 갭으로 떨어졌던 자리, 회복됐다가 했던 자리, 다시 한번 돌파했지만 오늘은 어땠나요? 2680포인트에서 딱 멈췄어요. 그럼 요거는 지지를 받았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지지를 받았다라고 해서 좋은 그림이 아니죠. 오히려 보면 반대로 내일 하락해서 출발한다 그러면 2680포인트가 저항이 된다 라가 될 수 있는 그림이거든요. 오히려 예를 들어 요겁니다. 2680포인트를 깨고, 이 날짜가 4월 25일이에요 지수를 깨고 시작하니까 여기가 저항이 되고 흐르더라 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하려고 했지만 근처도 못 가고 흐르더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 때는 사실 매수 자리가 아니라고 얘기 드렸고, 공격적인 매수 하시면 안 된다고 얘기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2180포인트 대에서 만약에 내일 그 보합이나 상승 출발해서 여기 지켜주면 하루 더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만, 깨고 시작한다 그러면 저항이 될 확률이 꽤 많이 존재한다 라고 보셔야 대응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코스피 종목은 일단 주도적인 코스피 시장에 움직이는 것들은 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보여지죠. 분명 요즘에 테마 장세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테마에 맞는 것들은 또 시장에 빠져도 가기도 하고, 말 그대로 시장과 관계없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뭐 그런 것들 찾아보셔서 매수가 맞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냥 인기 종목, 그냥 대형주들, 코스피 20 뭐 종목들, 이런 것들은 지수 따라 거의 움직인다고 보면 오히려 지금 매수 자리가 아니라고 진단 드리고 싶네요. 반대로 코스닥은 보시면 900포인트대가 저항대로 존재했었는데, 900포인트대를 지켜주면서 끝이 났죠. 끝이 났고 오늘도 보시면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다. 그래서 사실은 이 친구는 아직은 조금 눌리더라도 조금 보시면, 자, 제일 중요했던 자리는 890포인트를 얘기 드렸고, 여기에서 지지받고 반등에 올라오니까 900포인트대를 머무르고 있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친구는 그 코스닥은 890포인트까지가 일단 열려 있는 거지만 한 단계 더 올려놨기 때문에 조금 더 코스피보다 여유가 있는 그림대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테마적으로 조금 시장을 코스닥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주도 테마였던 종목들이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런 모양이 나온 것이 아닌가 라고 진단해 보고 싶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보면서 시장을 진단해 보면 제가 매수 자리도 아니고 되게 좋은 자리는 아니고 소액으로 하시고 좀 테마나 그런 세력에 개입한 것들을 보시라 얘기 드렸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정말 정말 쭉쭉 밀어낸단 말이에요, 한 번에. 자, 보시면 제이준 코스메틱이라는 화장품 주고 관련 주고 요 친구는 얘기 드렸어요. 드려서 최근에도 얘기 드렸죠. 여기 안 깨지면 괜찮다. 1300원이 1300원이에요 1300원이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다. 그러면 여기 때 이제 이날 급등 후에 사볼 수 있는 자리가 나왔고, 아니면 보면 안 되는 거고, 오늘도 좀 윗꼬리를 많이 남기는 캔들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여기 1300원에 여기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대가 존재했었고, 여기도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 어떻게 보면 1300원은 지지받을 확률이 높았다라는 자리대니까 매수가 가능한 거죠. 하지만 오늘 캔들만 보면 또 되게 좋은 모습의 캔들은 아니죠. 그리고 제이준 코스메틱을 얘기 드리려는 게 아니라 보니까 제가 이제 화장품 보다 보니까 이체한불이 꽤 많이 밀려요. 그래서 이 친구랑 비교하면서 좀 분석해 드리려고 제가 이런저런 분석을 좀 이렇게 그어보고 해서 갖고 왔어요. 많이 이제 토론방도 한번 구경 갔더니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보시면 왜 이치한불은 이렇게 빠지고 제이준 코스메틱이 대장주라고 하면 걔는 오르고 있고, 근데 다른 화장품은 되게 약세를 보인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겁니다. 자, 그 제이준 코스메틱 다시 한번 죄송한데 돌아가 보면, 제이준 코스메틱은 이 상한가를 만들었던 게 주포죠. 세력이죠. 세력인데 차트를 좀만 돌려보시면 달라요. 자, 보시면 이 친구는 장기 침체였죠. 정말 장기 침체예요. 정말 말도 없이 장기 침체고, 사실 그 뭐 재무제표나 이런 게 훌륭한 종목도 아닙니다. 하지만 보시면 바닥권에서 정말 뿜어줬던 상한가니까, 세력들이 정말 바닥권에서 매집을 하고 쏘기 때문에 화장품주가 뭐 마스크 막상 안 벗네 이런 재료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얘는 그냥 상승을 주는 거고 시세를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세를 준 것이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력의 움직임이 그냥 그래요. 그 다음에 이치한불 보시면 똑같이 접근하시면 안 되거든요. 보시면 이 친구는 장기 하락했지만 단기적으로 이미 다 주가를 끌어올렸어요. 지금도 빠졌지만도 바닥 대비 80%입니다. 그러면 이미 포지션이 달랐던 거죠. 매수 포지션 자리대가 달랐고, 이미 파동이 한 번, 두 번 나왔어요. 세 번째 파동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였죠. 나올 수 있는 자리였지만 바로 윗꼬리 맞고 주저앉았다는 얘기죠. 보시면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 딱 보시면 그냥 정말 여기 저항 꼭대기입니다. 꼭대기. 당연히 떨어지는 게 맞는 자리고, 정말 거래량이 돈반되면서 오히려 뚫어주고 종가 마감이 잘 됐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당연히 떨어지는 자리예요. 그리고 단기적 많이 올랐고, 마찬가지로 요 금액대에서 정말 지지를 보고 할 수 있었던 자리이긴 합니다. 지금도 뭐 그 언저리 있긴 한데, 자, 보시면 여기 박스권대를 돌파해주는 캔들이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의 차이겠죠. 그런데 정말 매물대가 악성 매물이 다 쌓여있고, 정말 고점대 매물 다 쌓여있는 구간, 바닥권에서 많은 수익이 이미 올라왔다, 이미 차익 실현이 들어간다 해도 충분히 차익 실현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익권의 세력의 흐름이라고 보면 얘가 더 올라갈 이유는 없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눌리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여기에 있는 매물들을 한 번에 정말 비싼 돈 들여서 전부 다 흡수해주고 다 원금을 준다, 그럴 이유가 없죠. 여기서부터 떨어지는 거 공포를 느끼고, 이 세계의 강력한 음봉은요, 여기 있는 매물들의 손절을 유발하는 겁니다. 다행인 건 거래량이 막 터지면서 빠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 또 반등도 나오고 좀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어떤 걸 의도합니까? 라고 얘기를 보셔야 돼요. 근데 어떤 걸 의도합니까? 당장 안 보낸다는 얘기죠. 당장 안 보낸다. 그래서 뭐 추세도 보시면, 자, 이렇게 추세만 그어보면 추세도 버텨줄랑 말랑 깨질랑 말랑이죠. 지금 자리가 반등해 줄 수 있는 자리긴 해요. 지금 자리 때. 근데 반등 나와봐야 여기 때에서 이제 물려있던 매물들이 이 음봉에 대해서 겁이 질려서 여기 오면 다 또 그 정가 매도를 해야 되는데, 사실 다시 올라갈 거니까 보자가 아니라 여기 위에 있는 분들은 평단가가 오면 무조건 정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 내가 싼 금액에 산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매물대다, 그래서 매물 기회를 주면 오히려 찬스다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상한가 가더라도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그건 세력이 후행적인 얘기니까 후행적인 얘기 말고 지금은 원금 주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일단. 왜냐, 싸게 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물려있다가 또 다시 올 것 같아서, 요렇게 또 개인 투자들 못 하시는 게, 다시 오면은 더 할 것 같아서 또 갖고 있고, 더 할 것 같아서 또 갖고 있고 그래요. 근데 그러다 보면 계속 흔들려 버려요. 흔들리고 악성 매물이 쌓이면서 결국은 못 가고 몇 달이 갑니다. 이렇게 두 달, 세 달 또 가요. 가을에 갈 수도 있어요. 정말 가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시간이 우리가 그렇게 못 버티면 말 그대로
평단가가 이렇게 높으면 안 됩니다. 높으면 안 되고 내가 정말 최대한 맥점에 사보고 아니면 잘라내야 돼요. 아니면 길어진다니까요. 아니면 지금 금액대 아니면 23,500원 정도 여기 금액에서 사보고 대응하시든가 그래야 되는데 정말 여기서 보면은 정말 요럴 때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돌파 매매도 아니고 추세 매매도 아니고 지지선 매매도 아닙니다. 이건 그냥 추격 매수죠. 추격 매수 그냥 급등주 따라갔다 물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물리는 거 좋습니다. 기다리면 되죠. 왜냐면 매도 나온 거 없고 다시 뭐 섹터 재료 있고 하면 기다리면 되는데 다음날 또 사고 다음날 또 사요. 평단가는 하나도 안 내려가는데 금액만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그러다가 이제 주가가 한두 달 흔들려 버리면 정말 고통을 받는 거죠. 이제 그러지 마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원익 IPS 보시면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거예요. 대응을. 자, 48,600원, 500원 정도 얘기 드렸는데 한번 깨지긴 했지만 아무튼 여기 금액대에서는 버텨주고 있습니다. 버텨줬고 올라와 줬는데 마찬가지로 이 친구가 단기적 우상향을 갈라 그러면 말 그대로 저가가 계속 올라가고 고가가 올라가야 그 갱신이 돼야지 우상향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원익 IPS를 갖고 있더라도 목표치가 42,000원 정도 구간이 뚫어줘야겠죠. 여기 구간 42,000원도 아니네요. 자, 보시면 여기까지는 올라와야 44,000원 올라오고 44,000원까지 올라오고 그 다음에 또 조정받고 이렇게 해야 이제 우상향이 되는 거예요. 박스가 추세가. 그런데 이 추세를 좀 지우고 봐도라도 일단 추세보다 더 가깝게 봐야겠죠. 자, 여기 저항대를 봐야 됩니다. 이 저항대를 뚫어줘야 되고 뚫어주고 이 말 그대로 장기 침체선까지 뚫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항대죠. 그러니까 강한 저항대가 또 존재하는 구간이에요. 여기 보시면 악성 매물도 엄청 많은 구간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가 돌파 못하고 좀 꺾이는 것 같으면 이 단기 전에 샀던 것도 일단 매도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내 평단가가 깨지 않까 들어가신다면 괜찮은데 그것도 평단가가 요때 사신 분에 한정된다는 거죠. 요때 사신 분만 지켜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좀 어중간한 금액대다 그러면 금방 또 마이너스 꽂힐 수 있으니까 빠르게 대응해줘야 된다. 지금은 장기적으로 우상향 가져갈 수 있는 시장 섹터 아닙니다. 시장이 아니고 섹터 자체도 그래요. 어제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많이 반등해주니까 반도체 쪽에 그냥 수급이 들어온 겁니다. 특징적인 게 딱히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지수 따라 움직였다라고 보여지니까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뭐 일주일 갖고 있다가 5% 3% 감사하죠. 1년에 은행 넣어놔야 2% 3% 나오는데 거기에 만족 못하고 뭐 20% 50% 30% 계속 보유하기에는 내가 싼 금액인가를 일단 체크해 보시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T-로보틱스고요. 이 친구도 보시면 자꾸 이제 로봇주가 이 친구를 저는 이제 많이 얘기 드렸으니까 같이 섹터 보셔야 되는데 로보가 항상 대장이었는데 휴림 로봇이 지금의 시장의 주도주고 대장이죠. 로봇주 중에 로봇 테마 중에. 근데 얘기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로봇은 확실한 대장주가 없다. 계속 바뀐다. 로보에서 휴림 로봇도 한번 왔었지만 뭐 RS 오토메이션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자꾸 주도가 바뀐다는 건 정말 주도주를 띄는 성격의 것들이 무너지지 않으면 따라 맞춰 키 맞추게 되면서 계속 튀어 올라와 준다는 건데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주는 계속 보시라 얘기 드렸잖아요. 로봇 섹터는 계속 보셔라. 아직 일동제약은 보시지 마시고 원전도 보시지 마시라 그랬는데 원전은 아무래도 정책 관려주고 새 정부의 재료가 아직은 있나 봅니다. 그리고 어차피 금액대는 매수 자리는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이제 이미 영역권 바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안 보시는 거 권해드려요. 더 추가적으로 안전한 자리는 아니다라고 보여지는데 로봇 좀 그렇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보시자는 얘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T-로보틱스를 제가 보는 금액대는 사실 7,800원 정도 구간이었어요. 근데 이 금액이 다다르지 않고 지지가 확인되지 않고 지금 모습이 나오니까 좀 그렇게 보여지는데 좀 지금 모습이 나오니까 그런데 자, 종목별 보시면 얘만 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얘기 드렸죠. 8,500원대가 지지배, 여기서 제가 정확히 짚어 드렸고요. 매도 정확히 짚어 드렸습니다. 지지 저항을 체크해 놓고 대응해 보시라. 자, 다시 내려왔을 때도 이 금액대를 한번 보셔야 된다. 하지만 추세가 심상치 않아서 좋지 않을 수 있다 얘기 드렸고요. 추가적 하락이 나왔고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바로 윗꼬리가 달립니다. 당연하죠. 제가 그거는 8,500원이
깨고 내려오면 저항이 되니까 저항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8,500원 단 위로 올라오는 게 중요하겠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당장은 조금 더 밀린다는 가정하에도 7,800원 라인까지도 확인 한번 해보고 싶다, 또 얘기 드렸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추세를 한번 보고 싶다 얘기 드렸죠. 그래서 이 밑단까지가, 요 밑단이 이제 신규 관심 금액대로 해볼 수 있는 자리대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까지는 T로보틱스 저도 수익 실현해놓고 여태까지 매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로봇주는 아직은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대가 계속 종목별 섹터별로 나오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보는 거니까, 섹터별 꼭 흐름 보시면서 내가 그 보는 로봇주, 잘 아는 로봇주가 있다, 지지 저항 추세 그거 보시면서 매수자를 찾아서 대응해 보시기 바래요. 어중간하게 금액에 사지 마시라는 얘기 계속 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힘들어지니까. 자, 그 대표주가 또 SK죠. 제가 최근에 SK가 정말 대형주고 인기주니까, 정말 제가 SK는 한 번도 틀리게 진단한 적이 없다는 얘기를 드렸고, 이번에 27만 1,500원까지 정확하게 집어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 3일, 최근 3일 동안 비중을 계속 줄여오는 작업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싸게 산 것들을 마찬가지로 기관과 똑같이 가겠다라는 포지션으로, 말 그대로 여긴 공매도 치기 좋은 자리고, 좀 정말 매물대가 강한 자리니까 한 번에 돌파 힘들다 얘기 어제도 드렸죠. 정말 돌파되면 돌파 매수면 모르겠지만, 27만원 구간이 넘어서면 모르겠지만, 넘어서서 안착해주지 않으면선 하락이다 라고 본다고 얘기 드렸는데, 자, 오늘만 보면 그래요. 오늘 제가 깜짝 놀랐어요. SK가 뭐 급락은 했지만 이게 급락이거든요. 3%면 급락인데 시장이 폭락한 것도 아니고 SK 급락이다. 근데 당연히 매도 자리니까 제가 볼 땐 그랬고, 추세 때 맞고 떨어지니까 당연히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놀란 건 뭐냐면 매매 동향 보고 놀랐어요. 개인이 100억 정도? 100억이 넘는 금액을 매수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100억이 넘는 금액을 산 개인 투자자분들은 도대체 어떤 심리로 투자를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정말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왜지? 싶기도 하고. 아니, 분명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고 더 갈 수 있지만, 더 갈 수 있고 뚫어갖고 올라갈 수 있지만, 정말 적기의 매수 자리가 아닌데 어떻게 여기가 100억이 들어갈까라는 게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정말 이게 또 대형주 특징은 뭡니까? 손절을 안 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공매도가 들어오고 매수가 꼬인다, 이 추세마저 깨진다, 그러면 제가 맨날 얘기 드렸던 24만원까지 열어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엔 또 뭐가 문제입니까? 몇 달 또 걸릴 수 있다는 거죠. 3개월 6개월 갈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100억이 들어온다? 정말 이게 분할 매수 자리도 아니고 신규 자리도 아니고, 이런 자리에서 사실은 이유가 뭘까? 설마 제 채널을 보고 계신 애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은 SK를 지금 금액에서 매수하지는 않았겠죠?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보시면 추세 때, 일단 추세 때 그어놨으니까 뭐 추세 대응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또 중요한 금액이죠. 뭐 주봉 월봉 보면 또 금액 찾아보면 나오는데, 자 보시면 뭐 25만 5천원대가 있고 25만 8천원 정도가 있습니다. 뭐 주봉으로도 그렇고. 하지만 이 금액 자체가 지지받더라 해도 매력적인 포지션이 아니니까, 일단은 조금 오늘 사신 분이 물렸다 하시더라도 비중을 늘리지 말고 좀 진득하게 보셔야 된다. 추가 매수 금물입니다. 추가 매수할 자리가 아니에요. 이때 이제 매수를 안 하니까, 개인이 매수 안 하니까 조금씩 사는 것처럼 페이크를 줍니다. 이렇게 개인 매수 들어오니까 바로 갖고 있던 외인 쌍끌이 매도가 나오면서 급락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고점에서 매도를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 꼭 주의하시기 바라겠고, 종목별 다 똑같아요. 자 보시면 스튜디오 드래곤 얘기 드렸고, 요 두 선 얘기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두 선만 대응했어도 말 그대로 이 두 선을 제가 그어드린 게 여기 하락 때부터니까, 요때부터입니다. 자, 요때부터 4월 25일 요때부터, 이때 4월 말 요때부터 얘기를 드렸고, 지금 보시면 지지 발생 자리 두 개다. 여기 깨지면 안 좋다고 보니까 여기 좋겠다 얘기 드렸고, 박스의 하단권이니까 매력적이다 그래서 얘기 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요날 이제 강하게 지지받고 사볼 수 있는 자리였고, 반등 실패 다시 한번 빠졌지만 다시 한번 금액을 지켜주면서 오늘 또 어떻게 종목별로 강한 상승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매수해 볼 수 있는 자리대가 돼야지 덜 힘든 거. 그러니까 빠질 수도 있고 손절 못하면 또 힘들어질 수 있어요. 여기서 더 깨면, 여기서 만약에 이 자리가 깨졌다 그러면 어떤 그림이 나왔냐면, 깨졌다 그러면은 몇 개월 더 걸리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몇 달 더 힘들겠구나. 내 금액대에 따라서. 그래서 그렇지 않다 그러면 여기서 반등을 해줬으니까 목표치를 일단 지금은 86,000원 구간대에서 어중간하게 좀 끝이 났으니 당장 지켜주기도 쉽지 않을 수 있고 저항 이평선들 저항이 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시는 분들의 중간이든 어디든 말 그대로 10%든 20%든 수익 실현하면서 보는 거고, 수익 실현하면서 목표치를 두고 가는 거죠. 95,000원까지 열어놓으면서 추세나 추이나 매매 동향 등등등을 보면서 수익 실현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짧은 기간이죠. 짧은 기간에도 충분히 몇 프로든 수익 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 자리대가 맞는가, 내가 빠질 자리가 얼마가, 빠질 것이 얼마고 수익 낼 수 있는 자리가 얼마인가, 그 구간대를 잘 한번 나눠 보시고 매수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네요. 자, FNF 잘 아시는 종목이고 인기 종목입니다. 굉장하게 엄청나게 강한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이죠. 엄청나게 강한 상승, 엄청나게 강하게 정말 대세 상승하던 종목이고, 이제 그 지금 보시면 거기에 대한 이 파동에 의한, 그러니까 단순하게만 보면 이 파동에 의한 추세가 깨지면서 이제 조정이라고 보는 거죠. 조정이죠. 그래서 자, 조정이 완만히 됐다. 완만히 됐다라고 하는 지금 금액대가 14만원 정도 구간까지가 그냥 단기 상승에 대한 이쁜 금액대라고 볼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기적으로 14만원이란 지지대를 반등을 하고 올라와 줬죠. 그런데 다시금 14만원 깨고 내려오니까 저항이 되고, 지금 보시면 못 올라가고 버거워하는 게 보이죠. 못 올라가고 버거워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매수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고, 자 보시면 이렇게 추세를 봐도 하락 추세구나, 하락 추세구나. 그리고 상승이 가더라도 수익 낼 거는 뭐 한 7% 정도 수익 낼 수 있는 구간대가 나오지만, 빠진다 그러면 10%가 넘네. 빠진다 그러면 10%가 넘는 구간이네. 그러면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 금액대가 매력적인 금액이 아니라는 거죠. 말 그대로 확실한 뭔가 돌파가 필요하겠다. 뭔가 추세를 이겨내거나 아니면 중요한 지지대에 다시 이런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안착해주는 뭔가 신호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런 것들은 단기간에 이렇게 다시 한번 빠질 수 있다 라고 분석하시면 지금 보유하신 거에 대한 대응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금액 분할 들어가도 14만원, 11만 3천원 이렇게까지 열어놓고 금액을 보시면서 분할적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분석을 또 보여드린 거예요. 지금 지인분의 요청도 있어서 얘기 드린 거고요. 자, 성신양이고요. 이건 제가 공유 드렸었어요. 한번 관심 가져보시라 얘기 드렸는데 깨졌죠. 깨졌어요. 요때쯤 이제 얘기 드렸는데, 요때쯤 얘기 드려서 잠깐 상승 나왔는데 여기 벽을 넘지 못했죠. 여기 벽을, 그러니까 한번 요런 거죠. 돌파 실패하고 돌파 실패했는데 돌파 실패가 자주 나왔고, 다시 한번 돌파 시도죠. 시도가 나오니까 이렇게 좀 뚫어줄 수 있지 않나 라고 해서 말 그대로 추세와 추세 매매를 하는 거죠. 추세 매매. 그런데 요날 결국 또 돌파 실패가 나오면서 하락이 나온다.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얘기 드렸죠. 요럴 때에서 얘기 드렸어요. 이 금액을 그어 드렸단 말이죠. 여기 돌파 못하면 하락한다. 얘기 드렸단 말이에요. 저도 보유하다가 다 정리를 했고, 그러니까 저도 요때 돌파 시도를 같이 깨하려다가 못하는 거 보고 다 뺐습니다. 다 뺐다는 얘기죠. 금액대 지지대 다 있지만 뺐다. 왜냐, 빠질 거니까. 빠질 거니까. 돌파를 시도 못하면 아무래도 매도가 강하고, 그 다음 캔들 봐도 이건 추가 매수해서 당장 가지 않겠구나라는 시그널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매도가 이렇게 짙어지는데 여기서 당장 가려 그러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당장 가지는 않겠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밑단을 열어놓고 금액대를 보시면서 이렇게 박스가 그어지고 있다는 거죠. 다만 이 박스가 깨지지는 않겠다라는 가정을 두고 얘기 드렸다 그랬잖아요. 두고. 왜냐, 거래량에 들어온 게 들어온 그 수급도 아직 있는 것 같고, 요때도 이제 매집봉 비슷한 캔들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재료가 아직 있으니까, 건설 섹터 정책주로 엮일 수도 있고, 시멘트 가격의 인상 얘기가 충분히 많이 나왔죠. 그런 것들의 재료가 있다는 것 때문에 아직 큰 시세가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으로 공유 드렸던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대응하시려면 박스권 매매를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박스권 하단이 이탈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요. 단기적으로는 이 추세가 지켜지는가를 보면 또 한번 금액의 자리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추세가 이렇게 지켜주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더욱더 좋은 그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추세 때 금액을 그어보시면서 지켜보시는 게 도움 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정말 잘 안 봤던 종목인데 마찬가지로 좀 주변 분들 관심 종목이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자, 보시면 예전부터 되게 중요한 지지저항대를 얘기 드렸고 말씀드렸죠. 16,000원, 18,000원대가 여기가 이제 18,000원부터가 전 박스대를 여기 박스대를 돌파하면서 시세가 나왔던 금액대고요. 16,000원대가 지지받았던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지지받았던 자리, 그러니까 여기 자리가 되게 중요한 자리죠. 16,000원대가 이번에 보시면 딱 그 자리에서 반등 나온 겁니다. 16,000원대 반등 나왔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LG 디스플레이를 보면 지금 그냥 딱 봐도 이제 아시겠죠. 추세 하락이다. 아직 추세 하락이고 이것도 보시면 목표치가 짧다. 목표치가 짧다. 그래서 수익 낼 구간이 많지 않다. 많지 않고 하락 추세 안에 있다 라는 건 저가가 이탈되면 또 엄청나게 열리겠구나라고 보이는 자리죠. 그래서 말 그대로 대응하시려면 16,500원대가 지켜지는가가 중요하겠고, 말 그대로 추세와 이 추세와 저항대를 돌파하는 구간이 나와 줘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이런 것들이 시세 강하게 받으려면 여기 윗단을 올라와 줘야 되는 거예요. 18,500원이 올라와 가지고 돌파 매매로 봐가지고 여기 지지를 지켜주면서 상승 보면 차라리 10%, 15%, 20% 수익 나오는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다시 한번 목표치는 적고 손실금이 어느 많을 수 있다 라는 거, 아니면 좀 이렇게 금액대를 잘 설정해서 바로 이탈할 준비, 그렇게 준비하셔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를 드려도 개인 투자분들은 일단 제일 못 하시는 게 손절이니까 조금 그런 걸 지키시는 분에 한해서만 보실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좀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 중이고 좋지 않죠. 보시면 현대비포유선도 마찬가지로 추세적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자, 보시면 요게 이제 이거죠. 제가 요때 얘기 드리고 박스 돌파 매매 자리가 나왔죠. 여기 금액대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다시 주가가 떨어진다 그래도 여기 금액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쵸? 다 이제 보신 분들은 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 들고요. 그래서 상승에 대한 조정 파동 얘기 드렸죠. 상승에 대한 완만한 조정 파동이라고 하면 여기 단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여기 단이 중요합니다 얘기 드렸고, 분명 중요한 자리에서 반등이 튀어나와 줍니다. 그렇죠? 요 자리에서 81,000원 구간에서 반등이 정확히 나와 줍니다. 하지만 다음날 캔들 보시면 또 다음날까지 괜찮은데 그 다음날 보시면 다른 신호가 나오죠. 보면 여기서 만약에 다음 신호 나와서 다시 한번 상승 가려면 이런 추세가 나와줬어야 되는 거죠. 이런 추세가 뭐 나와줬어야 되는 거죠. 상승의 추세. 그래서 다시 한번 93,000원 향해 갔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자, 좀 지워놓고 다시 한번 81,000원으로 내려왔죠. 내려왔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추세가 죽어버린 겁니다. 단기 반등 자리에서 반등이 약했고 추세가 죽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금액대가 되게 중요합니다. 깨지는 않기는 중요하고 빨리 다시 올려줘야 돼요. 다시 빨리 올리면 추세가 새로 생기겠지만, 그렇지 않고 옆으로 기어간다는 건 당장 갈 마음이 없다. 그 다음에 이번 꺾일 때도 보시면, 이렇게 꺾일 때도 보시면 당장 바로 추세 올려줄 마음이 없다라는 게 여기 차트 캔들만 봐도 나온다는 거예요. 보시면 그렇게 나오죠.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LG전자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자리예요. 자, 예전에 제가 한번 또 모니터하면서 얘기 드렸던 자리인데 14만원 구간이죠. 여기입니다. 자, 보시면 요 날이 되게 중요한 자리였고 이 캔들이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 캔들의 눌림목을 보고 14만원이 손절 라인이 돼야 된다 얘기 드렸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미 13만원의 중간치는커녕 반납하죠. 여기까지 빠졌죠. 여기까지 빠졌고 빠졌다. 갈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캔들만 봐도 이 단기에 급등을 뽑아놓고 이렇게 4일 동안 음봉을 준다? 안 간다는 거죠. 그럼 14만원에 샀더라도 이거는 허구가 되는 거예요. 허구가 된다라고 더 무게를 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않고 이런 캔들이 나왔는데도 13만 깨진다. 그러면 14만원에선 이렇게 길어지고 가야 될 자리에 못 간다고 하면
잘라내야 된다 라고 얘기 드렸단 말이죠. 이걸 이제 손절을 못 하신다는 얘기예요. 왜냐 14만원에 안 샀기 때문에. 저는 손절 잡을 때 0.3% 0.5% 때로는 보합, 때로는 아주 약수익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금액을 지킨다면 안 오면 안 사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런 금액을 못 지키기 때문에 손절을 못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못 하는 거고, 못하면 나락을 맞는 거죠. 나락 맞고 1년이 가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 자리가 중요하고, 코스피라고 뭐 손절을 안 하나요? 뭐 카카오, 뭐 삼성전자 손절 안 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으셨나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항상 중요 자리대를 체크하고 분할을 하더라도 꼭꼭 나눠서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안 하시니까 손절도 안 되고 수익도 안 나고 손해가 많아지고 정말 강제 장기 투자가 된다는 거죠. 강제 장기 투자. 지금도 보시면 LG전자도 정말 11만 5천원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수준입니다. 매달려 있는 수준. 그래서 뭔가 요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수준인데 이 자체가 지금 시그널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윗단을 계속 쳐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네 번 정도 쳤나요? 근데 밑단을 몇 번 쳤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계속 밑단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 저항대가 자꾸 깨질 확률이 높아진 거예요. 오히려 깨지기도 했었고, 급하게 회복했지만 다시 한번 불안불안하다는 거죠. 이러면 돌파하려는 힘보다 깨고 내려갈 확률이 높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뭔가 상승으로 전환시켜줄 거래량이 동반된 장대 양봉이 나온다든가, 뭔가 예를 들어 이런 신호라도 나온다든가, 이날 페이크이긴 했지만 이런 신호라도 뭔가 나와주고 추세를 돌려주려는 뭔가가 포착이 돼야죠. 지금 보시면 전혀 그런 기미가 없습니다. 다만 의존할 수 있는 건 이 지지대 라인 뿐이다. 그래서 지지대를 그래도 LG전자 관심이 있다, 지지대 금액대 사볼 수 있다, 하지만 아니면 나올 각오도 해야 된다 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길게 횡보하는 게 좋은 그림대는 안 나오죠. 보시면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거래량들도 마찬가지로 크게 보여진 것들이 없다. 단기적 상승 나오고 거래량 들어왔지만 매도도 그만큼 이루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항상 그 힘들어하는 원인을 찾고, 내가 왜 힘들고 왜 금액대가 틀리고 왜 강제 존버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기존의 투자 패턴을 바꿔보시기 바래요. 기존에 잘못됐던 게 있다면 바꾸고 수정해야지 계좌가 튼튼해지는 것이고, 끝도 없는 반복하지 마시고, 정말 주가가 막 많이 날아가는 것만 보고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이런 심리를 버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세력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마침 공부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일은 결방입니다. 결방이고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여기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